안녕하세요. 헬스 디렉터 장영 박사입니다. 오늘은 100개의 건강 질문 중 12번째 주제, 우리는 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까요? 라는 주제로 영상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일반적으로 보면 회복에 6대 기둥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죠. 좋은 음식이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좋은 물은 순환을 돕습니다. 좋은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세포를 연소해서 활동하게 만들지요. 네 번째는 좋은 수면입니다. 수면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도 중요하죠. 자율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관계와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을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6대 기능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좋은 호흡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쉬시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쉬어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가장 많이 먹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매일 무엇을 먹나요? 음식입니다. 삼시세끼 음식을 먹고 있죠. 그런데 음식보다 많이 먹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공기입니다. 물은 1, 2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공기는 몇 분만 공급 안 돼도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2만 번 내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2만 번이나 숨을 쉬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숨 쉬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숨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운 적이 없죠. 현대인들은 왜 호흡이 얕아지나요? 호흡이 깊은 호흡이 좋겠죠.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집중하거나 또 운동이 부족하거나 또 실내 생활, 앉아서 생활하죠.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당연히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이 얕아지면요, 산소가 부족해지죠. 산소가 부족해지면 세포에 연소를 잘 못해줘서 에너지 생성을 잘 못해줍니다. 그리고 몸이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은 세포에 생명을 전달하는 첫 번째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아시다시피 혈액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혈액에 빨간 이유가 있죠. 바로 산소를 먹으면 적혈구 때문이죠. 혈액은 산소로 온몸의 세포에 전달합니다. 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죠. 산소가 없으면 태워지지 않아서 영양소가 있더라도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세포에 연소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을 보면 혈장과 혈구로 나눠져 있죠. 혈구의 45% 중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이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99% 정도 됩니다. 산소를 운반하죠. 적혈구는. 백혈구는 면역, 식균작용을 합니다. 혈소판은 혈관이 터지고 상처가 나면 혈관을 메꿔주는 지혈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호흡과 관련된 것이죠. 혈장은 나머지 90% 전후로 물, 또 8%의 단백질, 또 나트륨, 염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적혈구에 들어가는 산소를 바로 호흡이 담당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은 우리는 생각보다 얕게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긴장하면 어깨가 올라가죠. 긴장하면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올라갑니다. 호흡도 당연히 짧아지죠. 현대인은 대부분 가슴 위쪽만 사용하는 얕은 호흡, 흉식 호흡을 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깊은 숨을 쉬는 횡격막 호흡, 즉 복식 호흡이 필요합니다. 복식 호흡은 코로 하는 호흡이죠. 근데 코로 호흡하면 어깨가 들썩이지 않습니다.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뒤에서 보면 어깨가 들썩대는 사람은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이고, 어깨가 잠잠하고 숨 쉬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복식 호흡을 하는데, 이 복식을 깊이 하면 횡격막을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횡격막 호흡과 바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을 이용하는 복식 호흡은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깊이 들이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빼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횡격막을 이용하는 복식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 호흡이 얕으면 당연히 연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연소 안 된 것들이 쓰레기로 남아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코호흡, 깊이 코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에너지 연소 효율이 93% 정도 된다고 하고, 입으로 얕은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연소율이 84% 정도 됩니다. 완전 연소는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혈액 내에 맑은 산소가 공급돼서 에너지를 완벽히 태워야 불순물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호흡이 중요한 게 우리 몸속 노폐물의 한 70% 이상이 기체화돼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간에서 해독된 것들이 수용성으로 바뀌면서 물로 타서 빼내는 것이 한 30% 정도 내외, 다른 부분들과 기체화돼서 빼내는 것이 70% 정도 되죠.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산소를 공급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호흡은 아까 나머지 16% 정도가 불완전 연소되는데, 이러면 유해산소나 노폐물들이 발생이 돼서 또 타다가 만 것들이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혈액을 탁하게 하지요. 그리고 산소가 극도로 부족해지면 우리 뇌는 비상상태로 인지하기 때문에 불안감과 공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좋은 호흡은 최고의 건강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호흡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고 코로 또 배에 집중해서 천천히 배를 불룩하게 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횡격막을 쭉 위아래로 쭉 팽창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길게 입으로 후 내쉬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끝까지 들이마시고 더 마시십시오. 그리고 내쉴 때도 끝까지 내쉬고 한두 번 더 뱉으십시오. 그래야 이산탄소가 충분히 배출이 되고 산소가 충분히 흡입이 됩니다. 코로 복식으로 횡격막으로 하는 호흡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또 폐가 좋아하는 산소를 공급합니다. 폐가 좋아하는 산소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 입호흡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로 호흡하면요, 코털, 또 안에 점막 같은 것들이 세균과 먼지, 불순물들을 1차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들어온 코가 비강에, 이 코 위에 뇌 사이에 비강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뇌의 열이 온도를, 공기를 덮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한 30도 정도 이상으로 덮이고 또 습도를 유지시킵니다. 습도를 40% 이상 유지시켜서 폐로 들어갑니다. 그럼 폐가 머금기 좋은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입으로 호흡하면 먼지 차단한다고 세균도
차단이 안 되죠. 그리고 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것들은 온도 조절도 안 돼 있죠. 습도 조절도 안 돼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기관지에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입호흡을 하면 질병의 통로가 되고 코호흡을 하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입호흡을 하지 않고 가급적 코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고, 코를 고는 사람은 당연히 입호흡을 하겠죠. 주로 밤에. 그런데 입호흡을 하지 않고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나는 입으로 숨 쉬나 코로 숨 쉬나?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이 자꾸 튼다, 마른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고르지 않다. 그러면 입호흡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코가 수시로 막혀 있으면 당연히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왜 긴장이 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면 뇌가 나는 안전하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어떤 상황으로 공기를 충분히 이렇게 흡입하지 못할 경우는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불안장애 같은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긴장이 될 때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염이나 코골이는 혈액에 어떤 영향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연소율이 낮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율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나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혈액을 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핵심 세 가지 정리합니다. 건강은 호흡 횟수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호흡의 질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호흡보다는 코호흡이 좋고, 코호흡의 복식호흡과 횡격막 호흡을 유념하면서 호흡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호흡은 단순히 폐만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산소로 공급이 돼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또 몸을 정화하는 출발점입니다. 세포가 연소돼서 에너지로 활동하게 하는 출발점이죠. 그래서 산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을 바꾸면요, 생활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요,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호흡은 공짜잖아요.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건강식품 이상입니다. 그러면 좋은 호흡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강의는 스트레스는 왜 병을 만들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